서민층 위주로 지어진 거라서 이렇게 좀 봤을 때 호화스럽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다? 이 16개 단지가 일대가 이제는 전부 다 재건축을 통해서 대단지로 지금 이 상황보다 최소 2배 이상은 올라가면서. 안녕하십니까 법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분부동산의 진심인 강남역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범주 법무사입니다. 저희 부동산 임장 나와봤는데 오늘 소개해 주실 물건 어떤 물건인가요? 자, 오늘은 그 서울의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노원구에 나와 있는데 요즘 노원구가 좀 많이 곽강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제출이라든지 이런 거 줄이다 보니까 신혼부부라든지 사회 초년생들이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특히 6억대 아래로 많이 내려다 보니까 이 노원구 일대가 살기도 좀 편하면서 도시계획된 도시라서 도로도 괜찮고 생활시설이 좋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어요.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지분 물건이 하나 나와 있어서 물건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나와 있습니다. 노원구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계 주공아파트 한 집은 다 아시잖아요. 1단지부터 16단지까지 순차적으로 이제 슬슬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상계 14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건 번호를 얘기 드리자면 25타경 113659 사용 승인이 언제냐면 1989년 거의 이제 뭐 4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려고 들어오시다 입구에 보시면 정비계획 위반에 지금 동의서를 갖고 있는 게 보이고 있어요. 세대수는 총 2265세대로서 걸어서 한 10분 도보 이내에 7호선 마들역이 있고 한 500m 반경 안에 초중고등학교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나온 물건은 몇 분의 1 지분이 나온 거예요? 요거는 이제 좀 특이하게 6분의 1 협의분할 상속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6분의 1이 나와 있습니다. 6분의 1 지분은 조금 애매한 느낌이 드는데 어떤가요? 일반인들 상대로 봤을 때는 애매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소수이다 보니까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잖아요. 요 물건 같은 경우로도 서울에서 1억대 미만으로 구입을 해서 또 빠르게 공유자한테 매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 같이 제3자한테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저가가 지금 어느 정도로 형성돼요? 지금 감정가로 나와 있는 게 8,333만 3,330원으로 나와 있는데 감정 시점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감정가보다 좀 높게 올라가 있어요. 고가가 지금 네이버에 갖고 있는 최저 가격으로 9천만 원대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 시점이 오래되다 보니까 좀 낮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분의 1 가격을 했을 때 시세가 한 9,100만 원 정도. 네, 9,100만 원인데 감정가는 8,300만 원 정도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분 물건 입찰할 때 물건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를 좀 알고 입찰해야 된다고 알고 있고 맞아요. 이 물건 어떤 스토리가 있을까요? 지분은 등기부 등본을 보고 스토리가 전부거든요. 네. 요것도 스토리가 좀 특이해요. 누군가가 이제 돌아가신 분 통해서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받게 되면 일정한 비율로 받는 법정 상속이 있는데 요거는 협의분할 형제와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돼서 한 분이 6분의 4를 갖게 되고 다른 한 분이 6분의 1 다른 한 분이 6분의 1을 갖게 돼서 그 6분의 1 갖고 있는 그 공유자의 지분이 지금 나온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6분의 1 지분인데 지분 물건은 수익화 전략이 다양하잖아요. 이 물건은 어떤 수익화 전략을 이용해야 돼요? 요거 같은 거 제가 만약에 산다라면 6분의 1이기 때문에 좀 저렴하잖아요. 공유자 중에 한 명이 거주를 하고 있다라면 그 공유자한테 빠르게 매도하는 방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저는 생각할 거고 또 같이 제3자 같이 합쳐서 재건축도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제3자한테 매도할 수 있지만 이 정도라면 공유자가 사서 충분히 1억대는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제3자한테 매도하는 것보다 공유자가 한테 파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름대로 관리를 많이 합니다. 우편물 학서도 이제 금색으로 좀 많이 관리한 것처럼 보이고 1407동에 602호가 좀 물건에 나와 있어요. 35년 이상 된 아파트 치고 관리가 좀 잘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도색이라든지 문 같은 거 같이 도색을 전체적으로 같이 했다는 게 좀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좀 안타깝게도 저희 물건은 이렇게 샤시 같은 거는 수리를 안 한 것처럼 보여서 내부적으로는 좀 수리를 안 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에는 실거주하고 싶고 매수하고 싶은데 그 대출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없는 분들은 금액대 자체가 좀 저렴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거래가라도 5.5억 정도. 지금 노원구도 조금씩 좀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나름대로 그죠? 외벽도 마찬가지고 페인트 칠도 많이 잘하셨고 일단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진 거라서 지하 주차장은 없어요. 완전히 1세대 아파트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엘리베이터가 한 개밖에 없는 게 좀 아쉬운. 복도식으로 해서 4개 호실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게 좀 엘리베이터는 크지가 않아요. 1988년도에 올림픽 하면서 계획된 도시라서 서민층 위주로 지어진 거라서 이렇게 좀 딱 봤을 때 호화스럽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다? 이 16개 단지가 일대가 이제는 전부 다 재건축을 통해서 대단지로 지금 이 상황보다 최소 2배 이상은 올라가면서 이렇게 큰 면적을 보유하면서도 평지인 서울에서는 많이 없습니다. 앞으로 재건축을 통해서 이 노원구 일대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10년 뒤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것들이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 정부 정책이 대출을 많이 억제하면서 그 여파로 인해서 노원구 쪽으로 자꾸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요즘에 이제 좀 상승장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PD 수첩인가에서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이러면서 1980년대 후반에서 이제 정부에서 도시를 이제 계획을 해서 지어진 다 이주를 위해서 이제 지어진 거라서 상계 1부터 16층까지 전부 다 일괄적으로
이게 전부 다 하나씩 순차적으로 재건축이 된다면 이제 일대는 계획된 도시라서 보면 알겠지만 이게 다른 동네처럼 뭐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구난방으로 돼 있지 않아요. 사실 주거지역 사실 분들 딱 교대로 돼 있고 상권은 또 상권마다 이렇게 좀 그 중심감에 딱 되기 때문에 생활에 좀 편리성이 괜찮아요. 좋아요. 혼합되지 않아가지고 주거 환경도 만족도도 뛰어나고 인프라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살만한 동네구나. 또 이렇게 가다 보면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그래도 상계동 안에 또 중계동 쪽에서는 나름대로 우리나라 3대 학군 중에 하나인 중개사거리도 있고 그다음에 은행사거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젊은 부부들이라든지 또 아이들이 좀 많이 뛰어오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도 같이 어울리는 동네라고 보시면 돼서 어떤 단지는 특정대 가면 그 비슷한 연령대만 사는 데가 꽤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노원구 오면 가장 제가 느끼는 게 어린아이부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해서 전 연령층이 같이 골고루 속에 있다는 걸 많이 좀 느낄 수 있어요. 근처에 초중고가 다 있나 봐요. 네, 여기 걸어서 400m 안에 초중 고등학교 다 있습니다. 임장할 때 보시면 느끼지만 정말로 이렇게 편안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구간 몇 개 없어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마들역 상권이에요. 마들역 상권. 여기 앞에가 마들역이고 아파트 단지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딱 주거는 주거 공간 그리고 상업 공간 이렇게 분리시켜서 깨끗하게 돼 있다는 게 이런 느낌. 여기만 딱 상업지역이 딱 있고 걸어서 한 8분 정도 온 것 같아요. 보통 법무사님 그 지분 물건을 되게 집중적으로 보시잖아요. 네. 지분 물건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지분 물건 보는 이유는 딱 그냥 한 가지예요. 가치 있는 부동산이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할 거라는 거는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근데 가치 있는 물건 사람보다 고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직접 접근하기는 힘들다 보니까 지분으로 접근하게 되면 100억짜리도 접근할 수 있고 10억짜리도 접근할 수 있고 지분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가치 있는 부동산을 접근하는 방법으로 제가 선택한 겁니다. 만약에 제가 1주택자인데 지분 물건을 낙찰받으면 제가 2주택자가 되나요? 그렇죠. 2주택자 되죠. 단 1%라도 받으면 그것도 주택입니다. 취득세가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전체를 많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물건 둘러보셨는데 이 물건 어떤 분들이 투자하면 좋을지 서울에서 1억대 미만으로 자가를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남으로써 같이 상승할 수 있는 재건축 이슈도 있는 것들 사회 초년생들이 1억 미만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임장 와서 이렇게 물건 한번 둘러보셨는데 혹시 어떠신가요? 이제 간만에 제가 임장 나왔죠. 그래서 임장을 안 나오는 이유가 임장을 자꾸 나오면 저희 지분 수강생들이 싫어해요. 왜냐면 지분 좋은 물건을 소개시키다 보면 그 물건이 상당히 경쟁률이 높아지는 건 맞잖아요. 법무사님 임장 가지 마세요. 가려면 저희랑 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간만에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좀 기분 좀 상쾌한 것 같아요. 날씨는 좀 춥지만 또 기분 좋습니다. 법무사님 이제 지분 정규 강의가 예정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지분 정규 강의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정부 규제라든지 대출 때문에 이렇게 서울에 입지 좋은 물건들을 못 사는 분이 꽤 많은데 지분으로 일단 접근하다 보면 저렴한 가격으로 가치 있는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분이라고 해서 지분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물건을 고를 수 있는 방법부터 유형별로 아파트는 아파트, 다세대는 다세대, 토지는 토지, 도로는 도로별로 유형별로 각각의 접근 방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옆에서 케어해주면서 또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매도하는 것까지 제가 옆에서 케어해주는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무사님 이제 지분 정규 강의 특징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매달 오프라인 모임을 한 번씩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 지분 정규 강의가 5주로 될 일을 줬는데 5주 끝난다고 해서 그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다 못하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정규적으로 오프라인을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성과라든지 서로 이야기 나눠보고 그리고 또 모르는 부분 있으면 그래서 질문하는 시간을 갖는 오프라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수강생분들 또 1대1로 케어해 주시기도 하잖아요. 이게 뭐 사실은 1대1 케어라기보다 끝나고 나면 어제도 한 11시까지 4대1로 케어를 해드렸는데 너무 이제 급하시고 간절하신 분들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럼 그분들이 요청을 하시면 나 몰라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또 다시 초청 따로 해서 1대1도 한 하루에 3-4시간씩 알려드리고 좀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